자, 이번에는 이제 36페이지로 갑니다. 취득세. 역시 이것도 홀수 문제로 가죠.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한테 지방자치단체 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하는 도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취득세 성격 들어갑니다. 기업,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응능과세에 해당한다. 여러분, 세금은 응익과세라는 게 있고 응능과세가 있는데, 뜻은 응익과세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거고, 응익과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그래서 취득세는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으면 표준세율의 8% 더해서 취득세 많이 내라. 왜? 그만큼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했을 것이다. 그죠? 응능과세 맞고, 니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러분 소유권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내꺼. 그래서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형식상 절차인 내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취하고 있다. 맞고, 니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과세함으로써 유통세라고도 하고 거래세라고도 하고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행위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맞죠? 다음, 납세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 조금 더 들어가면 도세 이렇게도 얘기하죠. 다음, 소유권 취득에서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등기 안 해도 돼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틀린 거 답 몇 번? 5번. 3번도 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죠. 1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을 하여야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틀렸죠. 형식상 절차 등기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틀렸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을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 이렇게 취득한 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이중부가 위헌 소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네 가지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 가액 증가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감소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한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자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감소된 건 취득이 아니다. 틀렸고, 4번, 취득세 부가세로 취득세에 따라 붙는 세금, 따라서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두 가지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만이,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만약에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근데 만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지방 교육세도 있으니까. 5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은 원시취득,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뭐하고? 제외. 원시취득. 자, 여기서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올해 개정돼서 새롭게 들어온 거죠.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 재결이 뭐예요? 현금 보상 받죠. 그때 보상금 제시했는데 보상금 수령을 안 해. 그 얘기는 적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의 의사가 그거니까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재결 절차로 가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걸 취득하기 때문에 승계취득이지 원시취득이 아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예 이번에서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보여서 명백하게 수용재결은 제외, 포함 그러면 틀려요.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 불문한 일체취득을 말한다. 답은 5번이 되네요. 그죠? 자, 5번은 옳지 않은 거 5번 틀렸어요. 5번에 5번지만 확인해 봐요. 왜 틀렸을까요?
취득세는요, 취득한 재산, 취득한 행위가 있어서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부과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재산이 내포하고 있는 수익력, 앞으로 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건 재산세고. 그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7번. 여러분, 요약집 22페이지 잠깐 볼까요? 요약집 22페이지 보시면 도표 나와 있죠? 22페이지. 거기 보시면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자,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거 무슨 취득? 승계취득.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전부 다 승계취득이죠. 예, 원시취득은 없었던 걸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원시취득. 여기에 수용 재결은 뭐 한다고? 제외. 그거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간주취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걸 간주취득이라고 하죠. 여기서 원시취득에서 기억할 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요 정도 기억 더듬고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잠깐,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요약적 왜 가만히 보니까 덮대 끝나고 나서 덮어. 그리고 또 하면 또 찾고 그냥 이어서 갈 건데. 아니 그냥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자, 갑니다. 7번. 다음 취득의 구분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 자,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 최초로 취득하는 거 원시취득 맞죠? 민법상 점유시효 취득도 사실은 장기간 점유한 거지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원시취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원시취득, 점유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이죠? 그죠? 예, 시효 완성해서 등기해야 돼요. 이때 등기할 때는 두 가지다. 그죠?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점유시효 취득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뭘로? 무상, 예?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전소유자 앞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걸 내가 점유시효 취득했다면 내 앞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전 등기, 즉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등기할 때 점유시효 취득은 승계 취득할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 보전 등기할 수도 있다. 참고로 다음 수용 재결로 취득은 제외라고 했죠. 예,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다음 9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예시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비상장 법인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됐다. 50%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설립 시 취득은 이중부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 없어요. 과세하지 않는다. 1번이죠. 2번은 건축물 대수선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면 자산가치 증가되니까 취득세 내고, 차량 기계 장비를 제조한 회사 이렇게만 여기서 끝나면 원시 취득이죠. 근데 그런 회사로부터 여러분이 취득했으니까 승계 취득으로 과세. 건축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있죠? 예, 부동산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다 과세예요.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남의 부동산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죠. 그것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형식주의도 과세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자기 앞으로 부동산을 보였다면, 등기했다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자, 11번 고르면 11번 5번이죠. 예,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원시취득은 과세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다 원시취득 과세해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면 회사 앞으로 취득세 내고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여러분이 분양받으면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되죠. 다 과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13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 그랬죠? 예. 첫 번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죠? 등기 안 해도 과세요? 예. 사실상 취득, 이 얘기는 소유권 취득 이 뜻이니까, 예, 과세.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서 토지가 조성됐다. 무슨 취득? 허가 여부 따지지 않아요. 원시취득 과세. 항공기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조립하여 완성이 되는 것까지도 원시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건 과세하지 않는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원시취득, 제조, 조립, 건조 원시취득이죠. 과세 안 합니다. 보유한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액이 뭐였다? 증가. 지목 변경, 간주, 취득 과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갑니다. 됐어요? 다음 여러분이 이제 15번 문제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큰 비중은 없지만 여러분 잠깐 요약집 23쪽 봅니다. 23쪽에 보시면 맨 밑에 비과세 나왔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예요. 국가 등이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고, 두 번째는 국가 등의 조건 없이 뭐 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기부 체납, 이거 비과세죠. 다음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은 매매 거래가 아니다. 비과세. 다음 장에 법률에 의한 무슨 권? 환매권도, 이것은 공익사업 등이 무산돼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처분하는 거죠. 처분했던 자가 다시 취득하는 거. 법률에 의한 환매권 비과세. 자, 우리가 신경 쓸 거 4번 기억해요. 자, 존속기간이 뭐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 등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사치성 재산이라면 그건 과세한다. 사치성 재산은 여러분 취득세, 임시 건축물은요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니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지 마라. 그리고 재산세도 내지 마라. 비과세예요. 근데 사치성 재산이라면 취득세도 과세하고 뭣도 재산세도 과세합니다. 5번 공동주택의 개수라고 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개수는 뭐죠? 기존에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예요. 엘리베이터 등이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래서 가액이 증가했죠. 이런 개수는 다만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개수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때 개수지 대수선은 뭐한다? 제외. 대수선은 과세하는 거예요. 예, 구조 자체를 다 뜯어 고치는 거. 다음 요번에 6번 있죠. 상속 개시 전 천재지변 등에 의한 차량 그랬죠. 이것은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지만 올해 개정돼서 새롭게 들어온 거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 작년까지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 파손된 그런 자동차 등을 폐차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원부에 말소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등록원부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사용 못할지라도 그건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했었는데 불합리하죠. 그래서 지금은 상속 개시 직전에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처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다뤄봅니다. 15번만 보죠. 15번 다음은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국가 등이 귀속 조건으로, 국가 등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 취득세 비과세죠. 그래 놓고 마음이 바뀐 거지. 그래서 귀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뭐 했다? 매각했다? 그럼 추징합니다. 과세한다. 맞죠? 2번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요? 3번 임시흥행장, 공사 연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하고 사치성 재산은 뭐한다? 제외. 사치성 재산이라면 과세를 한다 이 얘기죠. 맞아요. 징발재산 정리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얘기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했는데 그 사업을 폐지되면서 사업할 수 없게 돼서 수용당했던 부동산을 다시 수용당한 자가 다시 뭐하는 거? 취득하는 걸
법률에 의한 환매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다? 비과세. 맞죠? 5번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 관련해서 개수로 인한 취득만 비과세고 대수선은 뭐한다? 과세. 대수선은 과세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17번으로 가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기본이 첫 번째는 사실상 취득자 있죠?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무슨 권? 소유권을 보였어요. 취득. 자, 소유권을 보였다고요? 취득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유권을 뭐 취득했으면 형식상 절차인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자니까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가 딱 있어요. 어떤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한 자는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만들어서. 그죠? 근데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원시 취득 과세 안 하니까. 자동차 만들어낸 사람은 자동차 만들어도 취득세 안 내죠? 누가 내야 돼? 네? 누구?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승계 취득자. 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또는 건조한 거 있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누가?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또 하나, 이번에는 형식상 취득자가 있어요. 형식상 뭐? 취득자. 형식상 취득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죠. 반대. 예? 그래서 뭐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 취득 안 했지만 자기 앞으로 형식상 뭐는 했어요?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한 사람도 취득세 내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형식상 취득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느냐? 자, 명의신탁 들어봤죠? 명의신탁은 불법행위잖아. 실명제법 위반. 그죠?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만 해놓은 거 명의신탁 이거죠? 예, 그래도 등기했으면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맡겼어요. 여러분 거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뭐가 돼 있으면 등기했으면 여러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리고 우리 양도담보 있죠? 양도담보가 뭐예요? 돈 빌려오면서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뭐 했기 때문에 등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1번 과세 대상의 물건에,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그랬죠. 항상 취득세에서 재산세에서 사실상 그러면 소유권 이렇게 대입해서 연상시키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때 얘기는 소유권을 보한 때, 취득한 때, 취득한 걸로 보고 소유자, 양수인의 납세의 의무자가 된다. 맞죠?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는 거예요. 3번 과점주주 아닌 주주,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보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안 가는데 눈빛 보니까 이해가 안 가. 여기 보세요. 자, 주식을 취득했어요. 45%를 취득했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점주주 아닌 주주가 주식을 여기서 취득했어요. 10%를 이거 취득했죠? 이거 취득하는 순간 요거 가지고 있던 거랑 합쳐서 몇 프로가 됐어? 무슨 주주가 됐다? 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이날 이거 취득했을 때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주식도 이때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전체 다 취득세 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여기 요거 취득하는 순간 합쳐서 최초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되면 이날 이것도 다 뭐한 걸로 한꺼번에 다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3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죠? 다음 건축물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다른 사람이 가설 설치했다고 그랬죠. 그랬어도 설치했을 때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틀렸죠. 여러분 건축물에는 각종 부대 설비를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물은 다 합쳐서 한 사람이 다 내라. 누구? 주체 구조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요 구조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건축법에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뼈대. 예, 건물 지을 때 뼈대 생각해봐요. 뭐 세워야 돼? 기둥.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복, 지붕, 벽 이런 걸 주체구조부 또는 주요구조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축물에 대한 부대 설비는 다 보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보죠. 그것도. 예,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 19번. 자,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5번. 특별한 거 없으니까 5번 체크해 보세요. 왜 틀렸어요? 골프 영권, 콘도 영권, 승마 영권 이런 회원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근데 이런 회원권은 취득세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또다시 취득한 걸로 보고 또 취득세 내야 돼. 근데 거기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납세 의무가 없다. 여기서 틀렸죠. 됐어요? 21번 중요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세요. 택지개발공사가 끝나서 이런 대지를 받아서 나대지죠.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옛날 농사짓던 농지를 주고 뭘로 받아서? 대지, 나대지 받았죠.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봐요. 그럼 나대지가 아니잖아 이제. 그죠? 형식 실제로는 지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건축물이 없었을 때 토지 가격보다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것도 취득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요 2016년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시험에서 안 물어봤으니까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 이해가세요? 그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취득 사실이 무효로 판결됐죠. 여러분 소송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로 무효되면 거래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도 취득이 아니에요. 그럼 낸 세금은 뭐 해야 돼? 돌려받아야죠. 취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3번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간주취득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여러분 토지의 지목은 사실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토지 가격이 그로 인해서 증가. 그게 간주취득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지목 변경 실제로 안 했는데 어떻게 등기부상에 지목 변경 등기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론상이야. 예? 예. 다음 4번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한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죠. 이혼하고 나서 가져가는 게 재산분할이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죠. 취득세 또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특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네. 어쨌든 세율은 특례세율이든 표준세율이든 과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세한다. 맞고. 다음 5번. 신탁법 10조에 따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맞는데 이 5번 지문도요 중요해요. 왜? 2016년에 개정돼서 들어왔는데 2017년에 물어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회사에 재산관리를 보였어요. 예? 맡겼어요. 위탁 맡겼죠. 여기는 뭐라 그래? 위탁자 맡겼으니까 여기는 암탁이 아니라 수탁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맡겼잖아요. 재산이 여기가 있죠 지금.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무슨 권리 있어? 지위가 뭐야? 지위가 권리잖아. 권리. 무슨 권리? 재산 상가부동산 맡겼으니까 매달 뭐 받을 거? 수익 받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뭐가 되면 만기가 되면 이 상가 부동산 만기가 되면 부동산 다시 되돌려 받을 이런 권리 가지고 있죠. 이 권리를 오늘 날짜에 갑이 자기 누구한테 아들한테 권리를 보여줬다면 이전해 줬다 이거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야, 너 매달 이제 다음 달부터 수익은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줘. 그리고 만기가 되면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 아들한테 줘. 아들한테는 너 할 일 없지. 매달 뭐 받아? 수익. 만기가 되면 뭐 받아? 재산을 받아라. 이렇게 오늘 날짜로 권리를 넘겨줬죠. 그럼 오늘 날짜에 얘는 새로운 누구는 위탁자는 여기 있는 재산을 지금 뭐 받은 걸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당연히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지. 그죠? 부모 자식이라면 증여도 있고 외매로 취득할 수도 있겠죠. 예? 꼭 부모 자식이 아니래도. 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법에 맡겨놓고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면 새로운 위탁자는 그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됐습니까? 예. 다음. 이렇게 해서 21번 중요한 문제. 그리고 틀린 건 몇 번? 3번. 23번 간주취득 있죠? 간주취득은 자 눈으로 보면서요. 자 간주취득은 뭐냐? 과점주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50% 모해서 초과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걸 상장을 해서 주가가 뭐하면 올라가면 그때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사냥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과점주주예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 몇 프로? 50% 초과하라. 누구? 본인과 한 사람이 취득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 있는 자 다 합쳐서 50% 뭐하면 초과하면 그들을 다 묶어서 과점주주라고 하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확인. 왜? 그렇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틀렸죠. 오로지 뭐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라 이거지. 그것도 몇 프로? 50%. 다만 설립시 취득은 납세 의무 없죠. 예, 됐습니까? 이번에는 25번으로 가죠. 2017년 1월 10일 비상장법인 설립시 45%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갑은 2017년 7월 1일 증자로 인해서 주식을 1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됐다. 갑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여기 보세요. 설립시 몇 프로? 45% 취득했죠? 과점주주예요? 설립할 때 과점주주 됐으면 납세 의무 없죠.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그냥 인정돼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몇 프로 취득했어요? 그럼 합치면 여기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설립시 과점주주 된 게 아니라 설립하고 나서 여기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전체 몇 프로? 55% 취득세 내라. 답은 몇 번이에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설립시 55%를 취득해서 무슨 주주야? 설립할 때 과점주주죠. 이건 안 내. 그 다음에 여기서 몇 프로? 10%를 취득했다. 그럼 이때는 10%만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과점주주가 됐으면 안 내요.
근데 증가됐으면 증가된 것만. 근데 여기는 설립시 취득했어도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관계없는 거죠. 과점주주는 여기서 됐다는 얘기지, 여기서. 그럼 전부 다 내라 이거예요.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27번은 요약집 27쪽 27페이지 맨 밑에 취득식이 나와 있죠. 취득식이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하면 일반 매매죠. 매매는 원칙이 뭘로 갑니까? 자, 그래서 다음 장 먼저 다음 장 넘겨보시면 방가로 2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있죠.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서가 원칙이에요. 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날보다 미리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늦게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안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가로 안에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그럼 봐요. 문제가 있죠. 자, 미리 줬어도 뭘로 가? 늦게 줬어도 안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취득일. 아니 안 줬는데 취득이래. 문제가 있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해라 하기로 약속해놓고 잔금을 계속 못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취득이 아니잖아. 근데 법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안 줬어도 보한 걸로 본다고요? 취득.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서가 붙어요. 밑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안 한 상태에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부과가 되면 해제되면 뭐 한 걸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되돌아가서 27조. 그러면 일반 거래 말고 객관적인 거래 있죠.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주관적이 반대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래죠. 은폐 축소 안 되는 거래죠. 앞글자만 다섯 개. 뭐 국, 외, 공, 반, 법. 국이 뭔데? 밑에 나왔죠.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외국의 법시, 공매, 경매, 그죠? 판결문,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취득 있죠. 이런 경우는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지. 됐어요? 다음 장에 넘어가서 연부취득. 여러분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부하는 날,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죠. 예. 근데 연부금 주기 전에 중도에 뭐를 계약을 해지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맨 밑에 3번 무상 그랬죠. 무상은 주고받은 거 없죠. 그래서 원칙이 계약이래요. 증여 기부니까 뭐 계약일. 다만 상속이란 단어가 있을 때만 상속 개시일로 간다. 그럼 여기서도 무상승계 취득 상속 말고 무상 그러면 뭐 언제 취득이요? 계약일. 그럼 계약일의 취득이죠. 그럼 보세요. 내가 오늘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뭐 하기로 했어요? 증여하기로 계약했어요. 주기로 여러분은 받겠다 주겠다 계약했죠. 그럼 여러분은 오늘 취득이네. 계약일의 취득이라고 그랬잖아 법에. 그럼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물죠. 아니 나는 계약만 하고 증여 안 할 수도 있잖아. 지금 계속 미루고 이행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약 한 날 취득한 걸로 보면 이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일 즉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뭐를 안 한 상태에서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보였다 해제했다는 사실이 보가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원시취득이 하나만. 원시취득 첫 번째 간에 건축물 건축 그랬죠. 두 번째 간에 도시개발법에 주택의 취득이 있죠. 세 번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취득이 있죠. 다 둘 중에 뭐 한 날. 원시취득은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로 간다. 그럼 첫 번째 간에 여러분 건물 지었잖아요.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시장관 군수한테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봐야죠.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 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에는 둘 중에 뭐 한 날 다른 날. 여러분이 건물 지어놓고 시장 군수가 모를까봐 한 달 두 달 사용하다가
그때 가서 지금 뭐 한 것처럼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하면 시장부서는 뭐라 그래요?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미 뭐 하고 있을 거야? 사용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 등이 확인해서 전기수도 가스 계량기 돌아간 날 확인해 보면 역시나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어. 그럼 둘 중에 뭐 하나? 그렇죠. 이해가세요? 하루도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랬어. 그죠? 다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27번. 다음은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하면 일반적인 거래죠. 그런 경우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보다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이죠. 또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29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개인 간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한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틀렸죠. 일반 매매는 미리 줬어도 늦게 줬어도 안 줬어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1번 틀렸죠. 예. 2번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 31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원시 취득 시기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건축물을 건축 개소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맞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끝나서 뭐예요? 조합원들한테 뭐라 그래?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렇게 고시가 돼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하고 다음 날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날이 빠를 수도 있죠. 둘 중에 뭐 한 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3번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환지처분 공고가 나요. 그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3번이 틀렸죠. 예, 매립은 공사준공 인가일로 가고.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이죠. 이때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 그 토지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요. 틀린 건 몇 번? 3번. 자, 33번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33번. 자, 건축허가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취득시기로 오른 것. 건물 지었죠. 그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 한 날? 그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언젠데 사실상 사용일은 둘 중에 빠른 날은 7월 1일로 가겠죠.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 35번은 비교 한번 해보시고 틀린 건 3번이 틀렸어요. 건축물 자가건축 그랬죠. 취득세는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데 양도소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양도소득세는 맞죠? 근데 취득세에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이제 여러분 34번도 눈으로 보세요. 34번 재개발 사업이 끝났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그럼 34번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언제인데? 11월 1월 11일 그죠? 다음 날은 12일 그거 하고 사실상 사용일 13일하고 어떤 깨발로? 12일 이해가세요? 보기에는 12가 없는데 왜 12가 나타났나 그러지 말고 예?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과 그죠? 다음 날 12일과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됐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37번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0페이지 요약집으로 가죠. 한번 더듬어 보고 가죠. 취득세 과세표준 세 가지는 꼭 알고 가야 돼요.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 연부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신고가액으로 가고 예외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경우 있죠. 어떨 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또는 신고를 했어도 그거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죠. 도대체 시가표준액이 뭔데? 밑에 보충학습 토지는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얘기하죠. 물론 토지주택 말고 일반 건축물도 있지만 그건 부호가 들어가서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문으로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생략했어요. 자,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원칙이 무슨가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거 큰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3번은 사실상 무슨가에 취득하게 이것은 시가표준액하고 비교조차 안 하고 가격이 크던 적던 이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 6가지가 있죠. 국, 외, 공, 반, 법, 부 이렇게 6가지. 이때 6가지는 1번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그죠?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취득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 있죠. 이런 가격은 뭐보다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인정하죠. 다만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그래서 첫 번째 줄 가로 다시 가서 증여 기부 무상으로 취득한 건 주고받은 가격이 없죠.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세금을 조금 내려고 부당거래한 거 있죠. 그런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3번 있죠. 4번에 판결문이라고 나왔죠. 판결문은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죠. 그런데 가로 안에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기각서, 자백간주 이건 판결문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 이런 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예. 다음 오른쪽에 가서 간주취득. 간주취득의 대표적인 건 건축물을 건축, 증축, 개수. 여러분 건축물의 증축은 간주취득은 아니에요. 증축은 면적 늘렸잖아. 원시취득이죠. 그러나 개수랑 똑같이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지목 변경도 그로 인해서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 여러분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하면? 법인이 지목을 변경하면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가죠. 그죠? 자, 그러면 3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도 되고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똑같은 말이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인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 있죠. 매년 지급하는 거 맞아요. 2번
취득자가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예. 3번 토지의 지목 변경, 선박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의 경우는 소요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3번 뭘로 가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다른 규정에 불과하고, 이 얘기는 시가 표준액보다 부족할지라도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5번 건축물 건축, 신축 및 재축을 제외. 이 얘기는 대표적인 게 증축, 뜯어 고친 걸 뭐라 그래? 개축. 이런 경우죠. 또는 옆에 개수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에서 틀렸다. 39번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규정 불구하고 사실상 무슨 가액? 취득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다. 옳은 것. 아까 1번 특수관계자 간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있죠. 이렇게 취득한 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두 번째,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은 무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화해져서 포기각서 인락 자백간주는 입증되는 장부에서 제외되는 거죠. 예. 다음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 관계없죠. 유상. 예? 사실상 취득가격 주고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취득했어도 무상은 아니지. 무상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에요. 검증받았다면 그 가격은 인정됩니다. 됐어요? 41번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건 4번. 4번 왜 틀렸나 확인해 봐요. 법인이 아닌 자가 대수선 건축을 했죠. 이때는 취득 가격 중에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 장부와 거래한 것으로 입증이 되면, 나머지 입증 안 된 것도 세금 계산서 같은 거 확인되면 인정해 주죠. 100분의 얼마를 입증하라? 90이에요. 100분의 90. 80이 아니라. 됐어요? 예. 43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포함될 수 있는 거. 자, 중요한 건 개인이 취득했을 때라고 그랬죠. 예? 개인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그죠? 자,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웬만한 건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개인은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개인이 취득했을 때 포함될 수 있는 것 기억. 첫 번째, 건설 자금의 중량한 차입금이자. 여러분, 건설이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건설 원가에 다 들어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다 포함돼요. 다음, 할부 연부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요것만 법인만 인정해. 개인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해요. 디귿, 취득하는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비는 팔기 위한 비용이지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다. 그건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안 들어가요. 다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은 취득가격에 다 포함하죠.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 아파트 5억짜리예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2억 있어. 이걸 가비부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합니다. 그럼 상대방 누구한테? 을한테 얼마 줘? 대금 얼마 주면 돼요? 3억만 주면 되죠. 왜? 채무 2억을 인수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 줬어요? 을한테 3억 줬죠. 그럼 이 아파트 3억 주고 취득했어요? 아니잖아. 지급한 금액에다가 채무 인수액을 더해야 취득 가격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채무 인수액은 더하라고. 개인 법인 다 더해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취득에 뭐 필요한 얘기는 취득하고 나서 그게 아니죠.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취득하고 나서 발생하는 건 안 됩니다. 다음,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취득하고 나서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 법인 인정 안 합니다. 시옷,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해당 부동산부 취득 후 국민주택 채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선은 필요 경비에 들어간더라. 자, 취득가격에 포함해 안 해? 포함 안 해요. 여러분, 요약집 31페이지, 요약집 31페이지 참고 박스 있죠? 거기 6번 있죠?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하기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선은 취득가격에 들어가죠. 예? 자, 여기 보세요. 문제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구하는데 취득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채권을 팔았어요. 예? 부동산 구하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 채권을 먼저 팔았다니까. 그래서 발생한 건 들어가요. 근데 부동산을 구하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채권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한 후에는 관계없다. 비용이 안 들어가. 취득하기 이전에. 됐어요? 예,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건 개인이니까 기업, 리을, 미음 3개? 예, 답은 몇 번? 1번. 45번 골라보세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포함 안 해요. 자, 판매를 위한 광고비는 취득하고 관련 없죠. 법인이 할부 연부 조건에 따라 이자 상당의 연체료, 법인은 포함. 법인이 그랬죠. 답은 3번.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은 전기 이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취득하고 나서. 그건 취득 가격이 아니에요.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있죠. 이런 건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 경매 같은 걸로 부동산 취득해서 입주하려고 하는데 거기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 그러면 이주비 줘야 되겠죠. 이런 비용은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거지.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